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서면 설레이고 힘이 납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비결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라는 바 꿈을 이루고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외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잘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뭐가 되겠노? 내 망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다 망해요. 운과 우연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 우연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이나 대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이란 것은 적어도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귀인을 알아보고 또 귀인이 나를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이 줄이 내가 잡고 있는 줄이 라인을 탄다는 말이죠. 라인을 내가 잡고 있는 줄이 썩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임을 확신을 해서 힘주어 잡고 그 확신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운인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세계 최고의 능력자는 아닙니다. 스며 맞죠? 또 반대로 세계 최고라고 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행운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행운이 따르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국내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운이 좋고 행운이 잘 따라줘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상태, 원석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행운의 여신이 당신을 주목합니다. 법담 스님도 다 불장도 보면 원석을 찾아내요. 원석을 찾아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어설프지만 남다른 오디션 스타 이하이가 이 좋은 운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행운을 지배하고 행운을 관장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차트별로 들어가기 전에 행운이 따르려면 어떻게 했냐? 먼저 건강해야 돼요. 아픈 사람한테는 왔던 복도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선장했습니다. 오래 살자. 그래서 오래 살아야 행운이 올 확률도 높은 거예요. 어떠한 행운이 따라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연봉이 1년에 1억이 넘어. 연봉이 1년에 1억이 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 그런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밤잠 안 자면서 극도로 일을 하고 이래서 갑작스러운 심혈관계,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반신불수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왔는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 딱 체킹 딱 해가지고 체크아웃 당해버리면 그 사람은 승진에서도 제외되고 푸싱 위에서 상사가 밀어준 거기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파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자. 예, 좋은 관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울을 한번 꺼내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운을 이야기할 때 유명한 점성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얼굴의 형상과 얼굴의 빛에 따라 들고 나가는 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관상을 가져야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담 스님은 좋은 관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동양의 관상에서도 좋은 관상의 평균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태어난 생년월일, 이것은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또 궁합도 사주로 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사주나 궁합과는 달리 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위적으로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관상이 좋게 바뀔 수가 있고 또 나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마흔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웃는 연습을 해서 또 밝은 마음을 가지고 환한 마음을 가져서 조금씩 관리해서 좋은 관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면 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법담 스님이 작년에 법담 스님 관상과 재작년에 법담 스님 관상이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관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운과 가장 강력한 행운을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관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콜드 컨택이라고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 몰라요. 인상이 들어오면 아무리 속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좋아도 모릅니다. 첫 인상으로 그냥 90%를 판단해버려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좋은 심상을 쓰자. 즉 좋은 관상을 가지려면 마음의 상,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상을 가지는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성형외과에서 수술하기 전에 비포, 수술하기 전에 사진과 그리고 수술을 해서 애프터, 수술을 하고 나서의 사진이 완전히 달라요. 맞죠? 성형외과에서 비포로 올려놓은 사진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무표정을 지은 경우입니다. 비포 사진 속의 인물이 모두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포 사진 속의 인물이 입꼬리가 올라가서 환하게 웃음 짓고 있다면 광고를 보는 우리 사람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수술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즉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에게는 행운도 붙고 사람도 붙는 거예요. 지금 법담선에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두 번째, 눈이 웃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려 올라간 입꼬리는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자 김치 치즈하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그런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여. 왜? 눈이 안 웃고 있기 때문에.
눈은 안 웃으면서 입은 활짝 웃어. 어떤 표현이 되느냐? 맞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눈과 입이 같이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려간 입꼬리는 인위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지만은 눈은 웃지 않는데 인매가 웃고 있는 것은 바로 가짜 미소예요. 눈까지 같이 살짝 같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 미소는 사람에 따라서 섬뜩하게 느낄 때 있어요. 그럼 눈이 웃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잡히지만은 눈빛이 생글생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눈빛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웃는 눈인지 바로 이 눈입니다. 눈가에 생글생글 주름이 잡히면서 살짝 미소가 이러는 게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웃음이에요. 이렇게 술술 풀리긴다면서 미국 항공기 여성모원들의 억지 미소가 바로 팬 아메리카 미소인데, 그래서 그 팬 아메리카 미소로 자신의 관상을 한정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좋은 관상을 가지는 법 세 번째가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가? 네. 눈은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눈빛은 성형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눈동자의 눈빛을 성형수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눈빛은 성형수술 할 수가 없고 성형수술 없이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눈빛이 탁합니다. 작은 눈보다는 큰 눈이 시각적으로 좀 또렷하게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큰 눈이라도 졸려 보이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과 좋은 호감을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눈이 크고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잠이 올 때는 토막잠이나 쪽잠을 자서 피로를 회복해서 자신의 눈빛을 반짝이게 회복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체크 포인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입술이 붉고 촉촉한가? 적당히 붉어서 혈색이 좋아 보이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기 좋은 입술입니다. 어떤 입술이냐? 바로 이런 입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 입술 색이 선천적으로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입술에 힘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서 입술의 혈색을 살려주는 것이 좋고, 또 아무리 예쁘고 건강한 입술을 지닌 사람도 피곤해가지고 각질이 생겨서 입술이 벗겨지고 부르트면 좋은 관상을 한꺼번에 다 깎아먹어요. 항상 얼굴이 좀 광이 나도록 윤기가 있도록, 그러다 뺀질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입술도 촉촉하고 붉게 보여야 좋은 인상과 좋은 관상을 줌으로써 행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상이 안 좋아. 그래 이야기하니까, 스님,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괴로워서 인상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내가 행운을 불러들이는 인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법담 스님이 제시한 행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관상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지금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법담 스님처럼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좋은 관상을 가지는 법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혈색이 좋은가? 여러분들 특히 보살님들 메이크업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 자칫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너무 하얗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까맣다고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둡더라도 초췌하지 않고 또 생기가 있는 모습은 오히려 좋은 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코끝에 빛깔이 밝으면 인상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코끝을 좀 밝게 이렇게 하는데, 또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만큼 관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두 개 흉터가 있으면 치료를 하든 자국을 말끔히 없애는 것이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관상을 주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체크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 얼굴에 큰 흉터 있으면 예를 들어 영업을 한다든지 대화를 할 때 좀 인상이 찌푸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6번째 체크 포인트, 제가 선장입니다. 인상이 착한가? 아까도 제가 초두효과에 대해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왜? 가족이 아닌 이상, 부부가 아닌 이상, 부모 자식가 아닌 이상 많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21세기 이 사회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단 5초, 10초 만에 보는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99%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착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범부 중생들은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모에서 풍기는 첫인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첫인상에 착하고 따뜻하면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보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또 특히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상에서는 어느 한 부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관상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관상을 가지는 그 포인트를 다 체크를 해도 사기꾼 같다든지 뺀돌뺀돌하게 보인다 하면 좋은 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자체를 신뢰감이 들게 하고 또 착해 보여야 되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관상이 되려면 마음의 심상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선장합니다. 심상을 잘 쓰자. 심상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의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즉 마음을 잘 써야, 마음을 아름답게 착하게 잘 쓰면 좋은 관상으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은 관상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비결 7번째, 바로 비주얼에 컬러 포인트가 있는가. 즉 컬러는 사람의 기본을 바꾸는 묘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흑백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컬러 TV의 영화 배우를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물리적인 환경에 색채를 가미하면 내면도 밝아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눈꼬리, 입꼬리, 이 혈색 모두에 이 컬러 포인트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파란색은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레길 하면 딱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피로도 풀리고, 올레길 전체가 녹색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품 하나 정도로 기분을 바꿔서 눈꼬리, 입꼬리, 혈색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비결 2번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BTN을 만난 것도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주 관상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 복, 남편 복, 아내 복, 자식 복을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사람. 당신이 운이 안 좋아가지고 불운으로 허덕거린다 하더라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면, 불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금세 기운을 차리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행운이 옆에 가득 있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캥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딱
토진에 있으면 그 운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맙니다. 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운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야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운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하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도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맥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하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특히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대부분 요즘 영업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람 만나는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못하나 하면서 만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두려면 정말로 자기가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고, 스님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은근히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좋은 행운과 또 좋은 인맥과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들끓어서 법담 스님처럼 귀인들이 바글바글해서 술술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스님은 신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할 때 정말 환희심에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쭉 순전히 어불성설이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또 사람을 싫어해도 좋아하도록 성격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의 안 좋은 운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갈 수가 있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진짜로 중요합니다.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운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는가? 운 나쁜 사람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딱 둬야 돼요. 유유상종의 법칙이라, 유유상종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고. 유유상종의 법칙,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집 날리고, 즉 운 나쁜 사람과 거리를 두는가. 체크 포인트. 우리는 형제의 이런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태도에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특히 감정이입을 쉽게 하는 사람은 타인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또 괴로움에 같이 빠져들고 또 쉽게 분노를 합니다. 즉 불행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당신 자신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도반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어울리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하는 사람, 툴툴거리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위에 귀인이 많은가? 제가 선정했습니다. 주위에 귀인이 많은가? 주위에 귀인이 많은가? 당신의 운을 확 키워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점성학에서 바로 귀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확 키워주는 사람. 여러분은 BTN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귀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도로 여러분들은 술술 풀립니다. 귀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 하고, 또 내 운이 좋은 것보다 운 좋은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을 매개체로, 그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을 매개체로 당신의, 즉 여러분의 운도 좋은 흐름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유재석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보다 유재석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대가나 계산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려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한 친구나 순수한 관계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발을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여러분들 웃게 하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귀인입니다. 법담 스님 같은 존재가 바로 귀인이다. 술술 풀릴 게. 자, 네 번째. 당신의 라이벌은 정말 운이 좋은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라이벌은 정말 운이 좋은가? 누구에게나 경쟁자나 라이벌 혹은 선의의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거나 승승장구하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혹은 그 사람 부인 덕분에 그 사람 남편 덕분에 덕을 보며 어서대는 꼴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냐면 그 사람 참 운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 사람 잘 들으세요. 운이 좋은 것도 실력이고 운이 나쁜 것도 실력이에요. 자, 시합에서 요즘 유행하는 UFC 이종 격투기에서 잘 싸웠는데 결정적으로 다쳐. 내가 다치지만 했으면 우승할 수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 안 다치는 것도 실력이고 다치는 것도 실력이 안 돼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운이 진짜 좋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라이벌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 진짜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밑바탕에 패배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라이벌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 라이벌의 그 경쟁자의 행운과 행운을 일으킨 체질은 배우고 인정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의 가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 라이벌이 성공했어. 그럼 배 아파가지고 소주잔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축하해주고 본받을 것은 겸허히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운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 체크포인트 5번째.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선정하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인간은 결코 먼저 돕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도와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안 풀리는 사람들은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 도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악화에 악화를 거듭해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 할 때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빨리 일어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둘이 기대어 있어요. 서로 의지하라고.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자는 서로 의지하라고 다 기대어 있고 간자는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이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때로는 도움도 받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주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서면 나도 누구인가 귀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섯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불운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가? 자신의 불운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억울한 인생사가 아니고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바로 영웅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고통을 힘들었던 부분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우스개 이야기거리로 웃으면서 야 내가 5년 전에는 이랬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회복력이 높아요. 그런데 5년 전에 10년 전에 힘들었던 부분 이야기할 때 신나게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칠칠 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낮아요.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넘어질 때 빨리 일어섭니다. 그 다음에 이 회복력은 누가 만들어주냐? 자기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하냐? 자기 자신이 상처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친 데는 의사가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가족이 약도 발라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회복하고 노력하고 자존감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회복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그 회복력의 차이에 따라서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행운의 체질, 회복력이 약한 사람은 행운의 체질이 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큰 제목 세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운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지배하는가 끌려다니는가, 그것은 뭐냐? 자, 체크 포인트 들어갑니다. 운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체크 포인트, 나는 긍정의 아이콘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자주 생깁니까? 가끔 생깁니까? 자주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낙관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낙관론자는, 즉 낙천적인 사람은 나에게 행운이,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 하고 나쁜 일은 작게 생긴다 생각하고, 비관론자는 나에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은 잘 안 생긴다. 이 사람은 비관론자예요.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는 낙천적인 사람과 긍정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난 대비를 해놨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운을 불러드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 체크 포인트 2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자. 일이 안 풀린 사람은 행운이 왔을 때 어쩌냐면 설마 내한테 나같이 박복한 사람한테 이래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설마 합니다. 행운이 왔을 때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도 잡고 행운도 잡습니다. 이제부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설마 이러면 안 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쟤를 따라서요. 오 예! 그렇지. 자, 한 번 더.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오 예! 오예를 외치고 행운을 음미를 하고 행운을 자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이 불평불만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고 불평불만한 쪽으로 흘러가고 건강이 안 좋게 돼 있다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끝으로 불운의 패턴을 끊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나는 나쁜 남자가 좋아. 그 사람은 맨날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나쁜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타이밍이 있다면 불운은 바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운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나한테 불운이 왔다 하더라도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불운은 행운으로 전환돼서 성공하는 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불운의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불운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면 바로 팔자가 생기는 거예요. 팔자가 박복해지고 팔자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이 전하는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싹 바뀌어가지고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이라고 과거의 아픈 상처와 역경을 경험치로 얻고 억지로라도 불운의 패턴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면 불행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래 한 소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와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불운의 패턴을 멀리해서 여러분들 운에 끌려다니지 말고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힘차게 살아나간다면 성공하는 비결의 지름길로 들어서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보아서 복담 선생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시즌 3 성공하는 비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